대치동 이제 학원 공부하는 학생들의 특징 같은 게 좀 있나? 뭐 그런 걸 좀 궁금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 3년 선행을 한다. 중1 때 고1 거를 막 하고 있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이것도 실화인지 검증이 좀 필요해. 일단 저도 이공계를 지망했었었는데 3년 선행이 그냥 기본적이었던 것 같아요. 기본?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야 그냥? 네. 그러니까 이게 아. 네, 그냥 자연스러웠다. 자연스러웠어. 그러면 막 그런 거지. 이제 중3 때 막 이과 친구들은 기백 막 이런 거 하고 그랬던 거야? 나도 중2 때 미적분수랑 기백을 했었으니까. 아, 그때까진 이과를 가고 싶었었어? 근데 왜 문과로 틀었어? 그거는 그냥 정치가 재밌어서? 뭐 그건 뭐 그런 사람이 이유로? 재밌으면 뭐 그렇게 전공을 정할 수 있는 거니까. 뭐 3년 선행은 실화라고 검증이 났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3년 선행? 뭐 효율적인 것 같아? 이거는 사람마다 생각이 많이 다 갈리는 부분인데 나는 문과라도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해. 일단은 왜냐면 3년 선행은 이과 친구들이 많이 이과 하기 친구들의 때문에. 영역이기 때문에 그치, 아무래도. 뭐 나 같은 비천한 문과가 괜히 이런 거 잘못 말했다가 운송합니다. 그러니까 뭘 아냐 너네들이 어려운 거 니들이? 해봤냐 그런 걸 니들이 벡터를 아냐? 근데 그럼에도 그 옛날 경험을 조금 짜집기 하자면 3년 선행은 과대한 경쟁심이 불러낸 좀 허용된 괴물이다. 라고 생각해. 필요 이상으로. 필요하진 않다. 대신에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른 사람들이 다 하니까 해야 된다는 심리가 대치동 전체에 깔려있다는 얘기가 있거든.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당장 시험 결과가 나와서 그치, 뭐라고 그치. 말할 수 있는데 중학교 때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맞아. 아이들의 공부 잘하는 척도가 너 몇 년 선행하냐? 난 3년 선행이 하면 공부 잘한다고 느껴지는 그러네. 잘하는 척도가 사실 척도를. 중학교 중간기말은 뭐 이제 없어졌잖아요 또 자유학기 상대평가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척도가 이제 그러니까 나는 2년 하는데 쟤는 3년 하고 있으면 괜히 쫄리고 맞아. 좀 마음이 아프네요. 그래서 무의미한 그 수치라고 생각을 해. 몇 년 선행인지는. 그러면 이제 대치동 학원 공부한 학생들의 전체적인 좀 특징이 있을까? 정말 많이 다녀 학원을. 많이 평균적으로 몇 개?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마다 달라서 평균이라고 낼 수 없는데 극단적인 사례를 좀 끌어오면 나는 일주일이 7일이잖아. 7일 곱하기 2를 넘어서는 막 15개. 이 정도의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 봤어 실제로. 특히 의대나 이공계 지망한 학생들 사이에서 학원이 15개? 학원 15개. 뭐 들어보면 수학을 3개, 생명과학 3개 이런 식으로 다니더라고. 같은 과목을? 나도 뭐.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이지만 그런 건 되게 놀랍더라고. 그렇지. 난 순간 15개라고 해가지고 국영수 다니고 이게 15개가 안 되는데 해가지고 피아노, 태권도 이런 거 아직도 다니나 그런 생각 잠깐 했는데 피아노, 태권도 말해서 생각난 건데 정말 우리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한국사나 뭐 면접 같은 거 아니면 자소서, 그러니까 생기부 굳이 학원을 안 가도 되는 부분? 습관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성이 조금 일단 높고 특히 이공계 위주로 정말 같은 과목도 중첩해서 많이 다니고 하루를 그냥 학원을 4개 가면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도 많이 봤어. 주말에? 나는. 와, 하루에 어떻게 학원을 4개를 가지? 나도 이건 이해가 잘 안 이해가 되는데. 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너는 그거를 이게 의미 없다는 걸 알고 학원을 안 다니기 시작한 거지? 난 물론 분과고 그 다음에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보장이 안 되면 성적은 안 오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는 혼자 공부하는 습관을 학원을 끊으면서 초반에는 진짜 부모님도 걱정을 많이 했어. 너 남들 다 간 학원 안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라고 하지만 좀 용기 있게 강단을 했더니 성적도 많이 오르고 공부하는 습관도 장기적으로 좀 잘 잡힌 것 같아. 학원을 안 다니니까. 그럼 학원을 이제 완전히 다 쳐낸 거야? 고3 때 가서는 내신은 다 쳐냈고 수능은 유명한 선생님들 좀 보러 가는 느낌으로 몇 개 갔었고. 이제 오늘은 대치동에 대한 얘기를 좀 주로 하는데 나중에 한 번 더 데리고 와서 공부 습관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럼 이제 대치동 학원 시스템이 너가 생각하기엔 물론 체계적이지. 물론 애들을 가르치기 위한 최적의 시스템이라고 하지만 그게 좀 목적이 진짜 애들을 순수하게 잘 가르치기 위한 걸까? 일단 나도 과외 같은 거 우리가 해보면 학생을 가르칠 때 좀 느끼는 바가 있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랑 정말 그 학생을 위해서 가르치는 거는 나도 느끼잖아. 그건. 그치. 우리도 이제 과외를 해본 입장에서는 정말 다르지, 느끼는데 전국에 계신 학원 관계자들과 강사들한테 너무 미안한데 대치동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학생들을 그러니까 학원 안 다니면 뒤처진다는 그 딜레마에 몰아넣고 그 공포증을 이용해서 부모님들과 아이들 등쳐먹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 나는 약간 대치포비아 이런 느낌도 좀 있는데 나 사실 좀 고3 때 공부하면서 좀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 아까 그 얘기했던 그 카메라 줌 될 때 애들 닭장처럼 있는 거 보고 나서 왜 저렇게
있을까? 나 솔직히 그런 생각도 했어. 그 맨 뒷줄에 있으면 이걸로 태블릿으로 보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되게 좀 의문이 드네. 선행 경쟁 아니면 줄서기 경쟁 앞자리에서 보는 건 마저 나는 그러니까 강사님들은 잘못이 없는데 그치. 학원에서 살짝 약간 그런 분위기를 조장하고 온라인으로 안 하는 것도 그런 경쟁심을 살짝 유발해서 뭘까 목적 없이 학원 시스템 안에 좀 갇혀있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 나는. 맞아, 그건 좀 동의하는 부분인 것 같아. 그럼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일단 학원을 대치동에서 다녔었고 중학교 때 아까 그 이사 오기 전에는 목동에서 살았다고 했는데 목동 거기서도 이제 학원을 다녔던 건지. 강서구에 살 때도 이제 강서구엔 학원 인프라가 발달이 안 돼 있으니까 한 30분 정도 거리 되는 목동에 가서 학원을 다녔었어. 근데 이게 단순히 대치동에 거주한다고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교육열이 세고 이런 거라기보단 그 지역으로서 부모님들의 열정만 좀 세다면 대치동 근처에 있는 뭐 잠실 아니면 강동구, 서초구 다 그 한 곳으로 모이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거주지와는 좀 상관없이 대치동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이야기인 것 같아 이거는. 학원 막 뺑뺑이 돌고. 진짜 난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이렇게 선행하는 걸 상상을 잘 못했는데 선행해봤자 중3 이때 막 시작하고 그랬어가지고 좀 오버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난 그렇게 생각을 해. 선행했던 게 그러면 이제 중2 때는 뭐 3년 했다고 했으니까 문과에서 했던 것도 다 수학은 선행을 했던 상태일 텐데 도움이 좀 됐어? 그러니까 이제 문과 한정 내가 중1이나 뭐 초등학교 때 미적분 1을 공부를 했잖아. 진짜로? 결론부터 말하면 도움이 안 돼. 나는. 그치, 이거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나는 미적분 뭐 내 기준 어려운 과목이었는데 뭔가 이거를 한꺼풀 벗겨내면서 선행했던 게 정말 의미가 없었구나라는 걸 좀 깨달았거든. 근데 약간 공감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 공감이 좀 돼요. 맞아.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서. 겪어보면 점점 어려운 문제가 당연히 많죠. 어려운 문제가 많아지는데 그때 선행했던 거를 잘 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선행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나 이거 맛 한 번 봤다? 맞아. 약간 이런 과시라 그래야 되나 이거를? 과시용. 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거라서 뭐 저도 선행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라서. 근데 뭐 대한민국 교육이 1년 정도는 요구하는 걸 어쩌겠어요. 안 그러면 못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너무 막 극심하게 막 3년 4년 이렇게 땡겨서 하는 건 사실 저랑 예찬이 모두 반대라고. 그럼 이제 너가 중학교 때 느꼈던 목동의 교육열 그리고 고등학교 때 느꼈던 대치동의 교육열 혹시 뭐 차이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어디가 더 세다거나 이렇게 너가 체감한 부분이 있었으면. 정도의 차이는 없는 것 같아. 둘 다 세? 둘 다 센데 대치동이 훨씬 크지. 규모나 규모가 인프라나 압도적으로 크지. 목동 같은 경우는 라면 끓이는 냄비? 여기는 용광로. 약간 용광로. 공부해야 돼. 난 좀 나 대치동이 이제 그냥 대한민국 원탑 교육열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근데 그렇진 않더라고. 또 최근에 대학교 가도 목동 친구들이 엄청 많더라고. 이번에도 뭐 교육열은 뭐 별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규모, 인프라의 크기 차이는 좀 있어도 열기 자체는 비슷비슷하다. 역시 콘서트장은 어디든지 열기가 끈끈한 것 같아요. 네. 이제 아까 PC방 얘기를 좀 했는데 스트레스를 푸는 이제 너만의 방법이 있었을 거 아니야. 혹시 몇 가지 좀 뽑아본다면 뭐가 있을지. 그러니까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일단 이거 말하기 앞서서 내가 이제 멘토링이나 이런 방송 촬영 포함해서 내 고등학교 얘기를 하면서 스트레스 푸는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했더니 사람들이 다 이러더라고. 그러면 넌 어떻게 서울대에 왔냐. 그래서 이걸 좀 전제로 하는 건 물론 이거는 매일 열심히 공부하는 와중에 짬짬이 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만 집중해서 막 엄마한테 오늘 영상 봤는데 형은 게임했대. 맞아요.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렇게 비율을 딱 정해주세요. 그럼 공부하는 비율과 이렇게 스트레스 풀었던 비율이 몇 대 몇이었습니까? 저는 비율보단 딱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공부를 도저히 못할 지경까지 공부를 하고 그 단계에서 스트레스를 풀었던 것 같아요. 공부를 도저히 못할 단계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글자가 안 보이고. 그렇지 않나요? 보통? 근데 약간 이거 경험해보신 분은 좀 공감하실 텐데 눈을 뜨고 있어도 글씨가 안 들어와요. 맞아요. 글씨가 안 들어오고 막 몸이 이렇게 흔들리고 머리가 아프고 막 머리 너무 아프고 일어서고 싶고 숨이 턱 막힐 때도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턱 막히면 그거는 힘든 거예요. 근데 이게 가끔은 숨이 턱 막힌다고 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한 게 아닐 수도 있는 게 밥 많이 먹으면 이렇게 밥 많이 먹고 바로 앉으면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구분해 주시고. 그래서 아무튼 근데 진짜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공부를 도저히 못할 때.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를 풀었던 요인이 뭔지 3개를 말해볼게요. 전 친구들과 노는 거, 그다음 수다를 떨거나 뭐 같이 이야기를 하거나 뭐 축구도 하고 이런 거, 그다음에 게임 하는 거. 근데 게임도 이게 많이 쓰면 많잖아. 독인데 종류요? 저는 뭐 했었어?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이 많이 하는 롤, 배그 이런 거는 지양했어요. 왜냐면 이건 한 판 하면 최소 1시간 40분이나 1시간이 걸리고. 맞아. 롤은 못해도 20분이에요. 맞아요. 못해도 최소 30분이니까. 맞아. 그다음에 배그도 꽤 오래 걸리죠. 졌을 때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맞아요. PC방에서 여러분 그런 경험 있잖아요. 친구들이랑 가야 되는데 야 찐막? 찐막. 찐막하는데 빨리 죽었어.
끝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맞아요. 찐막? 다시 가잖아요. 내가 영웅이 되는 그 마지막 판을 내가 하기 마지막 위해서. 판까지 가기 위해서 내가 하드 캐리했다 딱 그 판까지 가기 위해서 아슬아슬하게 이긴 그 판. 찐막 찐찐막 찐찐찐막 계속 가잖아요. 여러분 뭔지 알잖아요. 솔직히 그 단계까지 가는 게 싫어서 그리고 그렇게 되면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게임은 안 했다. 뭐 10분 정도 할 수 있는 게임. 뭐가 있죠? 뭐 저는 하스스톤이라는 게임을 했었는데 뭔지 알아? 이거 핸드폰 게임이잖아요. 네. 해본 적은 없는데 태블릿이나 핸드폰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서 한 판 하고 뭐 맞아요. 수학 한 단원 풀고 한 판 하고 끄고 한 단원 풀고 이런 식으로 저는 제가 저를 좀 조절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조절이 안 되는 친구들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는 형 한 판 했는데 못 끊겠어요. 다음 판 또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강제를 자기 자신한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극단적으로 그 시간 제한 어플리케이션을 정말 많이 썼었어요. 핸드폰 시간 제한 태블릿 핸드폰을. 그래서 몇 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아예 못 들어가게 하는 기능이나 PC방도 딱 1,000원만 들고 가는 거예요. 무조건 출발할 때. 그러네. 그럼 1시간만 딱 하고 끝나니까. 하고 꺼지면 정말 미련이 남아도 그냥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죠. 돈이 없으니까. 뭐 가서 돈을 다시 가지고 올지언정 그 자리에 죽치고 있는 현상은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쵸. 저도 저 자신을 못 믿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근데 약간 내가 나를 못 믿으니까 그렇게라도 자기 자신을 제한한다 그래야 되나? 그런 환경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할 때도 핸드폰 밖에다 놓고 들어가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본인을 조금 그런 공부할 수 있는 환경에 밀어 넣으시는 게 좀 중요해요. 본인이 정말 잘합니다. 맞아. 이 얘기 들으면서 내 얘기인가 싶을 거예요, 다들. 아까 그 찐막 얘기부터 해가지고 뭐 지면 스트레스 받고 그런 건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사람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자기를 제한할 수 있는 환경에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 뭐 저는 먹으면서 스트레스 좀 풀거든요. 네, 맞아요. 다들 그럴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약간 야식 타임이라 해야 될까? 학원 친구들이 학원 끝난 10시에 다 같이 모여서 1시간 빠르게 야식 먹고 그때 이야기 많이 하고 다시 돌아가는 느낌으로 그것도 고정적인 일정이 되었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근데 이런 1시간 정도 쉬는 타임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네. 꼭 필요하고 집에 가서 뭐 씻고 다시 공부하고 뭐 그러면 되니까 먹으면서 근데 이게 저도 고3 때 그랬는데 고3 때 많이 먹다 보니까 뭐를 뭐 맨날 밤에 뭐 그러니까 솔직히 부모님들도 많이 사오시잖아. 고3에 아들 고생한다고 막 많이 사오시고 그러니까 계속 먹다 보니까 고3 때 한 8kg인가 9kg인가 쪘었어.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되게 좀 힘들었었는데 혹시 너도 뭐 살이 좀 불거나 그랬었는데? 저는 별명이 멸치였어 원래. 말라가지고? 멸치였다는 게 너무 말랐어. 막 키가 180인데 55kg 막 이렇게 나왔으니까. 근데 고3 때 20kg를 쪘어 거의. 75가 됐구나. 그래서 75 약간 적정 체중 정도 정상인이 됐구나. 도달했다. 괜찮네요. 근데 뭐 그런 것 같아요. 쉽게 찐 살은 다시 쉽게 빠져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정상 체중에서 8kg가 쪘다 다시 내려온 거라서. 근데 이제 너는 그런 거잖아. 원래 말랐다가 이제 정상으로 온 거니까 다시 안 빠지는 거고. 그치.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고3 때 살찐다고 해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다시 빼면 돼요. 빼면 되지. 어려워요. 근데 사실 솔직히 좀 어려워요. 근데 뭐 살을 빼야 뭐 여러분이 생각하는 뭐 대학 라이프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뭐 미팅도 좀 해보고. 근데 뭐 그런다고 여자친구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뭐 제 생각은 그래요. 너가 이제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 뭐 친구들이랑 만나고 게임도 하고 뭐 먹는 것도 뭐 이런 거 있는데 대치동 학생들만의 그런 스페셜한 스트레스를 푸는 법이 있을까? 이제 대치동 학원 애들만이 가진 그런 스페셜한 스트레스를 푸는 법? 이런 게 좀 있을까? 대치동의 특징이라고 보는 게 난 이게 모든 학교에서 만연한 줄 알았는데 우리 동네 학교만 그랬더라고. 우리는 뭔데? 남녀공학이라는 게 존재를 안 해. 8학군에는 거의. 그래?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연애를 하고 싶거나 방금 연애 얘기도 했지만 그치, 그럴 수 그런 있지. 경우가 있으니까 근데 학교 안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학원을 연애하러 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공부해야 되니까. 소개팅의 일환으로 각각의 학교들끼리 소개를 조금 많이 받았었어, 우린. 아, 진짜로? 이런 게 있어? 나도 그런 거 좀 많이 해봤고. 미팅이야, 뭐야? 미팅까지는, 소개팅이지, 1대1로. 여소남소라고 했는데. 아, 그래? 여소남소는 다 아실 거죠? 다 아시죠, 여소남소? 근데 우리는 그게 되게 좀 많이 일어났고, 빈번하게. 아니, 근데, 아까 스케줄 말한 거 보면 다 공부로 가득 차 있는데, 언제 그런 소개팅을 합니까? 대치동 사는 분들. 네. 조심하세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언제입니까, 그 시간이? 저요? 언제 만나는 거예요, 대체? 이제, 고3은 말 그대로 공부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군대 가기 전에 보통 소개팅 미팅을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우리도 고2 중반에서 후반 가는 즈음에 고3 가기 전에 딱 한번 하자. 소개팅 많이 해요. 아, 그때가 약간 붐. 네. 저 혼자 많이 한 걸 수도 있는데 제가 느끼기엔 많이 했어요. 몇 번이나 하셨어요? 넘어갈게요. 대략적으로 그냥 뭐. 뭐 하는? 아니 만나서 뭐 해요? 나 되게 궁금하다. 아니 이거는 좀 궁금해서 그래. 만나서 뭐 하는지. 커피 마셔요? 일단 같이 공부하진 않을 거 아니야. 같이 안녕하세요. 저 어디 학교 다니세요? 어디 학교 다니는데요. 저 어디 학교 이과하세요? 같이 미적분도 공부할까요?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솔직히. 그냥 대학교 소개팅이랑 비슷해요. 만나서 밥 먹고 뭐 술 먹는 것만 빼면 술 안 먹고 뭐 카페 가고 하면서 친해지고. 네, 인연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친해지고 뭐 연락도 하고 썸도 타고. 그래서 연애 하셨어요, 고등학교 때? 저는 그 시기 아이고.
그 시기, 고3 가기 전 네. 시기에 이렇게 여소를 받아서 산모했습니다. 잠깐? 네, 잠깐. 잠깐. 아, 이거 진짜 잠깐이에요? 아, 너무 예민한데. 알았어. 연애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안 좋은 것 같아? 저는 장단점 다 있는 것 같아요. 뭐 게임과 같은 거라 생각합니다. 자기가 절제를 할 수 있으면 순기능이 있는 거고. 그치, 맞아. 이건 맞는 것 같아. 거기에 또 빠져서 그렇게 되면 안 좋은 거고. 맞아. 근데 넘어갈게요. 네. 이 얘기하면 안 되겠다. 하여튼 뭐 그런 대치동의 신기한 소개팅 만남이 있었다. 하나 더 해도 될까요? 좀 재밌는 주제인데 축제 해. 문화도 축제 엄청 활발했어요. 오, 진짜로? 나 오히려 되게 재미없을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축제가 남고에서 하는 축제가 있고 여고에서 하는 축제가 있는데 서로 갑니다. 가야지 서로의 또. 학교에. 그지, 가야지. 그래서 번호도 많이 따고 썸도 많이 타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뭐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없지만 아, 그럼요. 네. 이거는 순전히 네. 우리 예찬이의 지인분들의 주변, 이야기. 지인 네. 사람들의 얘기라는 거 그렇습니다. 강조하면서. 근데 맞아요. 축제 가서 이런 얘기 또 들으니까 되게 대치동 친구들이 굉장히 친근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나랑 별로 차이가 없는 그런 친구들이었구나라고 느껴지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학교가 축제가 되게 재미가 없잖아, 서울대학교가. 그런 얘기가 많이 하고 뭐 축제 가는 사람 3대 바보라고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난 그래서 대치동이 재미가 없을 줄 알았어. 막 체육대회, 축제 이런 거 다 재미없고 막 소규모로 할 줄 알고 그랬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그건 아닌 것 같네. 축제는 정말 레전드 행사였습니다. 아, 진짜로? 동네에서 한 학교가 축제를 하면 우르르 가서 그 맛도 정말- 그런 거 있잖아. 남고에 가면 여고 동아리가 와가지고 막 맞아요. 댄스 동아리 와가지고 찬조하고 뭐 맞아. 여고 축제 때는 남고 댄스 동아리가 가서 춤추고 막 난리 나잖아요. 막 맞죠. 이러고 막 번호 따고 사진 찍고. 맞죠. 제가 생각했던 거랑 그리 다르지 않네요. 여러분. 네.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대면식 이런 거. 대면식이 대면식은 잠깐만 대학교 때 쓰는 용어 아니야? 대면식 고등학교 때부터 아, 그래? 아, 그랬구나. 그런 거 했죠. 네, 맞아요. 오. 그러니까 소개팅의 고등학교 버전 여수담소, 아, 오케이. 미팅의 고등학교 버전 대면식. 대면식. 아. 약간 그랬다. 대치동이 점점 사람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친근한 동네였네, 그 동네. 강남 파라고. 원래 이렇게 좀 막을수록 터져 나오니까 이건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막혔던 게 팍 터져 더 나오는 게 막. 심했지 않을까 어. 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 뭐 막으면 더 하고 싶잖아요. 게임도 그렇고, 뭐, 연애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그러니까. 재밌는 얘기 한번 들어봤고, 이거는 이제 그냥 내가 들은 소문인데, 인데, 궁금해서 그냥 물어보는 거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돼지엄마라는 존재가 있는지, 실제로 부모님의 영향력이 대치동 사이에서 그렇게 강하게 작용하는지가 좀 궁금해. 예민할 것 같긴 한데. 근데 돼지엄마라는 단어를 촬영 들어와서 알게 된 단어야. 이거는. 진짜로? 그러니까 단어 자체는 몰랐는데 좀 찾아보니까 뭐 좀 영향력을 광범위하게 행사하시는 부모님들 일 뜻하더라고. 근데 뭐 정확한 증거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치. 생각을 해봤을 때 없었다고 말하긴 좀 힘들 것 같아. 그런 존재들이. 은연중에 조금씩 있었다. 약간 부모님들 간의 카르텔이랄까? 그런 걸 내가 굉장히 많이 느꼈었거든. 그러니까 카르텔이랄 게 교육기관, 뭐 사교육을 받는 정보력에서도 있었고 대학 입시 전형을 준비하는 전반에서도 그걸 조금 깨고 계시는 부모님들을 중심으로 카르텔이 형성됐다. 그래서 일단 잘 알고 계신 분이 센터에 계시고 그 이후로 이제 친하신 분 몇 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정도가 내가 느꼈던 느낌이고. 그러면 이제 그런 거지. 학원 정보를 그냥 이 학원이 좋다더라. 여기가 좋다더라. 이걸 넘은 거야? 넘어섰다고 느낀 건 우리가 이제 유명하다고 생각되는 선생님들이 있잖아. 그치. 뭐 아무래도. 정말 급은 아니더라도 기저의 선생님들이 있는데 그 선생님들이 한 시간을 잡아서 정말 소수의 수업을 해. 8명. 그러니까 대치동 대형 강의를 하는 선생님들이 8명짜리 강의를 하는 게 이게 합리적 의심을 해봤을 때 흔히 얘기하는 팀과외. 팀과외. 팀과외라고 하죠. 팀 수업은 되게 빈번했다고 생각이 돼. 특히 내신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사실 그 팀 수업이 모이는 게 그 8명이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쌤을 섭외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어렵지. 일이잖아, 솔직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대지엄마나 부모님의 영향력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나도 그 정도로 추측을 하고 있어. 실제로 그런 거고. 그럼 혹시 이제 팀과외 얘기가 나와서 물어보는 건데 혹시 뭐 너가 팀과외나 뭐 비밀과외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게 있다면 얘기해주면 좀 좋지 않을까? 일단 비밀과외는 내가 알면 비밀과외가 아니겠지? 그래서 들어본 적이 없고. 아, 좋네. 팀과외는 굉장히 빈번하다고 느꼈어. 특히 내가 1학년 때 이제 이과 아이들과 많이 다녀봤을 때 좀 정보 유출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내신, 수학, 국어, 영어, 뭐 과학 탐구 같은 거는 우리 학교는 내신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치. 뭐 일반적인 방법으로 커버가 좀 안 됐단 말이야. 그래서 특히 유명한 선생님들을 섭외해서 혹은 유명하지 않아도 학원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팀과외가 좀 횡행했던 걸로 기억해. 내 기억에는. 그러면 너는 해본 적이 없는 거지? 나는 뭐 팀과외는 해본 적이 없는 거고. 정보력도 딸리고
이런 데 관심도 없었으니까 그렇구나. 해보진 못했어. 얼핏 들어도 일단 그 현강을 하는 선생님이면 되게 시급이 비쌀 거 아니야. 그런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게 좋을까? 나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 나는 그렇게 좋을 것 같진 않은데. 저도 뭐 팀과외라는 정말 고립된 소수 집단 그리고 유명 선생님들이 우리만을 위해 강의한다라는 프리미엄을 그치. 이용해서 심하게 비싼 돈을 받는 걸로 들었고 근데 그런 게 그 돈 투자한 거, 시간 투자한 거에 비해서 그만큼의 가치가 있을지는 나는 회의적이야. 그치. 아웃풋은 뭐 얼마나 나올지 저희는 모르겠으나 뭐 학생들의 의지나 노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그러니까 돈에 맞는 그 정도의 대가가 돌아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예. 대치동이랑 강남이 입시 교육열이 세다라고 느끼게 됐던 결정적인 계기는 뭐 들어서도 알고 있었지만 드라마 스카이캐슬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드라마를 보시고 많은 어른 노년층까지도 이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저기가 그렇게 세? 이런 반응을 많이 보이셨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람들의 뭐랄까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던 게 바로 입시 코디네이터였던데 진짜 있어? 일단 없어요. 우리는 없답니다. 상류층이 아닙니다. 오케이. 여러분들과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입시 코디를 고용해서 이 학교에 갈 만큼 전문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 학교에 보낸다. 이런 사람은 없는 걸로. 대신에 뭐 그냥 입시를 도와주는 사람들은 있겠죠. 뭐 자소서를 봐준 컨설팅 학원이나 이런 거는 다들 주변에 있으실 테니까. 그러니까 컨설팅 정도는 많이 받고 그다음에 입시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좀 빙자한 부모님들의 영향력이나 학원 강사들의 영향력은 좀 있지만 드라마처럼 거액을 주고 뭔가를 한다는 느낌은 전혀 받지 못했어요. 예, 없답니다. 없어요. 없대요. 저도 드라마 보면서 놀랐습니다. 저건 좀 와, 신기하다. 대치동에 사는데 신기하다. 네, 신기하다. 예. 이제 뭐 이런 질문도 이제 가끔 나오니까 좀 물어보고 싶은 건 다시 고등학교에 갈 수 있어요. 중학교 3학년에 다시 고등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시기가 왔으면 너가 이제 다시 고등학교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쳐보자. 그럼 이제 중3 말이겠지. 그럼 이제 너가 졸업한 대치동 지역에 있는 학교로 가고 싶은지 아니면 대치동보다는 교육열이 살짝 적은 살짝 약한 다른 지역의 학교로 가고 싶은지. 다시 돌아가야 돼? 이 역질문을 상상을 못했는데 아무튼 나는 우리 학교 친구들 정말 사랑하는데 굳이 다시 거기로 돌아가라면 그런 선택은 안 할 것 같아. 다시 교육열이 센 곳으로 돌아가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선택할 것 같은데 그 이유는 학교에서 해주는 게 뭐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처음으로. 도와주는 게 별로. 나는 수시라서 그래도 조금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주변 친구들은 정시로 간 친구들은 자퇴하고 검정고시 봐서 학원에 가서 대입을 준비하는 것보다 이게 더 나은 게 있는지 이 정도 의문이 들 정도로 별 차이가 없다. 별 차이가 없어서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생각한 같은 인풋을 넣었을 때 더 좋은 아웃풋이 나온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지. 학교에서 특별히 신경 써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육열이 세고 약하고를 떠나서 같은 인풋을 넣었을 때 교육열이 세다고 더 좋은 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더 많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잘 갔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너는 뭐 다시 돌아가면 안 가고 싶다고 했으니까 이제 중학생 친구들이 이쪽에 사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야. 아니면 뭐 이쪽으로 이사를 오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고. 어때, 좀 교육열 센 곳의 고등학교를 좀 추천해? 그러니까 추천을 하게 된다면 한 가지 이유는 그거지. 우리가 서울대에 와서 느끼는 부분인데 주변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거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 왜냐면 그치, 열심히 해야지. 사람은 적응을 하다 보니까 주변 환경에 맞춰서 공부량도 정해지고 의지도 정해지고 하다 보기 때문에 확실히 자기가 의지가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싶다는 친구들은 이런 곳에 와서 주변 환경에 적응을 하는 과정이 소중할 거라고 생각을 해. 맞아. 그런 측면에서는 추천할 수 있지. 충분히 괜찮고 뭐 맞아요. 근데 이런 얘기도 있고 충분히 자기를 적응하면서 발전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본인이 무너질 것 같으면 그건 힘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본인이 정말 뭐라 그래야 될까, 이거를 본인이 이런 고등학교에 가서 다른 친구들이 잘하는 걸 보면서 내가 1등이 아니라는 걸 받아들일 수 있으면 가세요. 본인을 충분히 발전시키시고 많이 공부를 하세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걸 못 받아들인다는 건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 맞아요. 1등이 아니라는 게 못 받아들일 수 있죠, 당연히. 그런 분들은 교육열이 상대적으로 조금 약한 고등학교에 가셔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1등을 하셔서 좋은 학교에 가시는 것도 충분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개인 사바사예요. 사람 바이 사람이라서. 마지막으로 벌써 마지막 질문이네요. 빠르네요. 엄청 빠른데 현재 이제 수험생들이 있잖아요. 뭐 고3 수험생도 그렇고 먼저 교육열이 센 고등학교를 지나고 서울대에 온 입장의 선배로서 한마디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좀 조심스러운 것도 보통 사람들이 대학을 전부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어느 정도 중요도가 매우 높긴 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건 사실인데 그 과정에서 본인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면 동기들과 얘기를 해봐도 저도 당장 입시라는 하나의 목표를
두고 달려왔으니까. 맞아요. 그쵸? 맞아요. 그럼 이제 수험생들에게 한마디 좀 해주시죠. 일단 대학교 입학한 입장에서 좋은 대학교에 열심히 공부해서 입학하는 건 저 자신에게도 아니면 사회적으로도 정말 좋은 혜택인 건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노력해서 대학을 오라는 거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본인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리고 여러 서울대 학생들은 20년이라는 긴 인생을 입시라는 하나의 목표만 두고 달려왔는데 그게 끝나고 가수가 콘서트 공연을 끝내고 무대에서 내려오듯이 우리가 내려왔을 때 성취를 하고 끝났을 때 정말 많은 그 늪에 빠집니다. 상실감이나 맞아요. 현타에 빠지죠. 보통 우리가 말하는 우리 삶은 없었고 그 다음에 너무 입시라는 가치에 매몰되어 있지 않았나라는 후회가 돼서 여러분들이 대학에 와서 어차피 3, 4개월만 지나면 내가 서울대에 왔다는 그 자신감이나 프라이드는 다 사라지게 돼 있고 맞아요. 다시 새로운 삶의 환경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너무 여기를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거쳐가는 좋은 종착점 하나 정도로 생각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면 더 좋은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네. 꼰대스러운 말로 제가 대학 가서도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 대치동 살면 어떤 기분이냐? 그냥 똑같습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밥 3끼 먹고 잠 자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대치동도 여러분이 사는 환경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냥 그 사람들에게 너무 궁금한 게 많아도 그냥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오늘 저희 영상을 보시고 좀 대치동에서 사는 친구들은 어떤 공부를 했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증이 좀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댓글에 다 답글 달아드리니까요. 예찬씨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좋은 정보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